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춤을 박종현입니다. 지난주 금융시장은 주요국의 봉쇄조치 해제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의 확산 책임론에 이어서 중국이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사함에 따라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향후 이것이 새로운 불확실성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금주 28일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간 전망소 시간에서는 과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시장별 상황 좀 짚어보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이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한 주 동안 다우, 나스닥 3%대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지난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잠시 2000선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710선, 720선까지 육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지금 전고점 뚫고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언택트주 이런 종목들 중심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코스닥은 V자 이상의 매우 가파른 상승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했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또 치료제인데, 치료제는 일단 렘데시비르가 긴급 약품으로 FDA 승인을 지금 받은 상황이고요.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지난주에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가 개발 중인 이 백신이 초기 임상 시험 결과 전 임상 시험 그 환자군에게 항체를 형성했다 이러면서 연말까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부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인사가 바로 미국의 그 코로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파우치 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지난주 금요일 날 언론 인터뷰 한 거 보니까 최근에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서 좀 희망적으로 평가하면서 연말까지 백신 개발이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지금은 경제를 다시 열 시점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코로나가 2차 확산을 보인다 하더라도 경제 봉쇄는 좀 안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미국을 포함하여 각국 중앙은행 또 재정 당국들이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풀어놨고 실행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악영향들이 좀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자,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직 조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거에 이제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이제 중국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 국가가 어떤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중국이 지난주에 즉 양회에서 전국인민대표자 회의라는 아주 중요한 회의에서 홍콩에 대해서 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것을 이미 시사를 했거든요.
근데 홍콩 의회도 거치지 않고 중국 본토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더 강화한다라는 얘기이고, 지금 코로나 이전에 뭐 범죄인 송환법 관련해서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잠복하던 듯 했다가 요번 사태로 인해서 또 지금 주말간 뉴스를 보니까 오늘 이 홍콩에서 대규모의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다시 또 최루탄이 등장하고 이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인 중국이 홍콩마저도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 귀속시키는 거를 뭐 당연히 쳐다보기가 어려울 거고요. 상당히 이제 강력한 반발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트위터에 대고 매우 강한 어떤 그 제재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을 두고 가뜩이나 책임을 서로 씌우면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까지 이제 맞물리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관세 전쟁, 뭐 무역 전쟁에 대한 휴전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좀 발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보면은 이 상해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상해 증시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한 거는 홍콩 증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뭔가 좀 심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우려감들이 좀 들고요. 뭐 미국 증시도 지난주 분위기 다 좋긴 했는데 주 후반에 지금 조금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상해 증시뿐만 아니라 이 달러 위안 환율도 보면 지금 어느새 7.13위안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 9월달 한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었을 때가 한 7.18위안 뭐 이 정도였거든요. 뭐 지금 거의 그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뭔가 조금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위안화가 이렇게 타고 약세로 또 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불만족스럽고, 또 뭐 지금 한동안 잠잠해졌던 뭐 환율 조작국 이슈 뭐 이런 것들 좀 불거질 수 있어서 하여튼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한 것 같긴 한데, 미국과 중국이 다시 또 갈등을 보이게 된다면 어렵사리 체결했던 그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일정 부분 조금 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전체적으로 뭐 미국 금리 계속 낮은 수준에 좀 머무르기도 했고, 이제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급 부담 때문에 상당히 좀 높게 상승을 했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 후반 들어서 다시 조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런 요인들이 커지면서 금리 하락 압력도 좀 나타났고요.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어느새 0.8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75%이니까 불과 10bp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고요. 통한채 1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0.71 정도,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이미 밑돌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향후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뭐 곧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기대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관심은 다음 주 28일 날 5월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곧바로 금리를 내릴 거냐, 아니면 뭐 금리 인하 시기를 뭐 그 다음 회의로 좀 미룰 거냐, 이제 요게 지금 시장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곧바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금리 인하 시기는 하반기, 특히나 한 3분기 정도가 좀 더 유력해 보인다라는 게 제 전망이고요. 이제 근거는 일단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검토할 만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습니다. 경제 지표로 봤었을 때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 달이 전년 동기 대비 0.1% 거의 다시 이제 마이너스 수준에 육박을 했고요. 5월달 물가는 다시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사실상 국내에서 다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된 상황이고, 또 경제 지표로 봤었을 때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산업활동 동향 지표 발표되는데, 지난달에 코로나19에 대한 악영향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3월달 산업활동 지표에서는 이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모두 보시는 것처럼 뭐 급격하게 추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다음 주 발표되는 4월 지표에서도 딱히 별반 지금 좋아질 게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수출의 경우에도 5월 20일까지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20% 기록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누적으로 마이너스 9.5% 정도. 최근에 이 내수 쪽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 가구당 지급이 되면서 지금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저도 뭐 어쨌든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당장 돈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도움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민간 소비는 꽤 빠르게 좀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문제는 수출 쪽이 이렇게 좀 계속 네거티브한 숫자를 보이게 되면 수출 자체가 저렇게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국내 경제 성장이 높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이 금리도 결정하겠지만 올해 경제 전망치를 이제 새롭게 발표할 텐데, 지난번 2월 달에 발표한 수치는 이제 2.1였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이었고 그냥 단기에 그친다라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는 뭐 한 1% 전후 정도로 아마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뭐 성장률이 1% 전후면은 잠재치가 2% 초반이니까 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 뭐 물가 마이너스 뭐 예상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행 금리나 뭐 5월에도 당장 뭐 전혀 이상스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5월이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서 차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코스피가 2000선에 거의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전고점 뚫어냈고, 금리 레벨들로 봤었을 때는 뭐 단기 쪽 금리는 거의 사상 최저치 경시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 또 최근에 회사채 금리도 지금 그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10조 원을 투입해서 SPV라고 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투기 등급 회사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회사채 금리도 상당히 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특히 단기 쪽 금리는 뭐 지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자단기사채, 우리가 전단체라고 하는데 뭐 CP금리 이런 것들 2% 중반대의 금리가 꽤 많았는데 지금은 다 2% 초반, 1% 후반까지 빠르게 낮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뭐랄까 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들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즉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금리를 낮춰야 할 만한 그런 긴급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부분, 지표가 안 좋은 부분은 맞는데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하게 유동성 공급돼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대고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해서 금리나 카드를 없애버린다? 뭐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75이고요. 지금 미국이 0에서 0.25%니까 한 50bp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미국보다는 우리가 높은 금리 수준을 조금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더해서 뭐 제로 이하, 뭐 마이너스로 가는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상당 기간 현재 수준을 뭐 아주 장기간 유지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우리가 여기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낮추는 거는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3차 추경까지 가능성 열어놨고, 지금 뭐 5월 28일, 5월 말부터 이제 추경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한 30조 원 정도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이제 40조 원 정도까지 확대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올해 국채 발행이 원래 한 130조였다가 1, 2차 추경을 거치면서 지금 한 20조 늘어나서 한 150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3, 40조 더 나오면 180조예요.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깝게 국채가 발행 늘어나는 건데, 하반기에 수급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뭔가 그 수급 부담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카드로 금리 인하를 꺼내드는 게 시기적으로 낫지, 다음 주에 그냥 금리 인하 해가지고 소진해버리면, 그럼 한국은행이 0.5에서 더 내려간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의 카드는 소멸돼 버리고, 남아있는 건 하반기에 이제 물량이 나온다? 발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책 효과가 반감될 거고,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아마 금리가 오히려 급등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일단은 좀 아끼는 게 낫지 않겠냐 싶고요. 지금 시장에서 그 원하는 거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차 추경까지 하면서 국채 발행이 대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채 매입을 좀 늘려주는 형태, 뭐 단순 매입을 하든 아니면 뭐 미국판 양적 완화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이 뭐 RP 대상 채권으로서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하든, 이런 어떤 수급적인 조치가 나와주는 게 더 그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금통위에서는 뭐 금리는 동결하고 뭐 수급적으로 뭔가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방안 내지는 뭐 그 계획들을 좀 발표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한다면 하반기의 상황들을 좀 봐가면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외환시장의 움직임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뭐 아직은 뭐 환율이 그렇게 막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달러와 유동성을 알 수 있는 지표들도 뭐 통화 수합 금리 거의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조금 회복을 한 상황이라서 아직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뭐 굳이 한다면 뭐 서둘러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여건이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 만약에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더 한다는 신호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될 텐데, 그렇게까지 금리 인하를 막 우리가 추가로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0.5고 한 번 더 하면 0.25인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다음 주에는 뭐 향후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고, 뭐 수급적으로 우리가 조금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바로 다음 주에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하반기에 한 번 정도의 인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뭐 시장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기대를 하면서 뭐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나 모두 조금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부동산 시장도 일단은 5월 말까지 그 세금 부담을 느꼈던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일정 부분 좀 이제 소진이 된 것 같은데,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또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자산가격 인플레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을 조금 열어두고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주간 전망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건승하시고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